다음은 이제 땡겨보면 어떻게 돼요? 땡기면 점점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목장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음식을 하고 있구나. 그럼 초저녁이겠네. 그죠? 뭐 야식을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양이 꼴이지만 여러분은 밤에 안 먹잖아요. 자, 앞치마 차고 어떤 아내가 음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초저녁이네. 그런데 그 시간에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식탁에 하나하나 음식이 차려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멀리서 화물차 소리가 나요. 이제 누군가 오고 있어요. 아,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 남편이에요. 맞아. 나 그거 동조 못합니다. 얘기해보세요. 나 남편 싫어요. 딴 사람 할래요. 누구? 택배. 아, 늦게까지 하시는군요. 택배. 좋아요. 자, 그게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택배도 괜찮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알다시피 뭐예요? 송아지를 사가지고 오는 아빠.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시를 쓸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뭐냐? 일단은 내가 이 시를 갖다 이 화면으로 시를 쓸 거라면 행복하죠. 행복해 보이잖아요. 컬러가. 뭐 여기가 원화의 공동묘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행복해요. 그리고 막 날아올라요. 그리고 꽃이 막 수북히 폈어요. 밤도 그냥 밤이 아니에요. 캄캄한 괴물 나올 것 같은 밤이 아니죠. 푸르죠. 검푸른 밤이죠. 이러면 이 시는 슬프게 갈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아빠가 송아지를 사오게 하고 그 송아지를 작은 방에 아이는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남편 돌아올 때까지 콧노래 부르면서 하면서 저녁 요리를 하고 있고 그 시간에 밖에서는 갓 탯줄 떨어진 예쁜 그 속눈썹 봐봐요. 송아지 얼마나 예뻐요. 그거를 태우고 아빠가 막 오는 거예요. 왜? 아이고 딸내미가 송아지부터 얼마나 좋아할까? 빨리 가서 보여줘야지. 그런 전경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단어들을 다 적어라. 그 단어들은 잘 들으세요. 이 그림이 모토가 되어서 상상이 된 그림에 나온 단어들은 다 보조관념이 돼요.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제를 깨트리지 않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중심이 벗어나는 시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러느냐? 울타리를 가드를 안 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 왜 그 소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목채 딱 쳐놓고 어떻게 해요? 목부가 야 마음대로 놀아 여기서. 근데 소들은 울타리 있는지도 모르죠. 야 마음대로 놀으래 자유야 막 뛰어다녀요. 근데 목부는 어떻게 놨어요? 밖에 가드를 쳐놨죠. 밖으로 못 나가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시를 쓸 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그림을 보고 키워드를 적어 놓고 그거에서 안 보이는 사진 밖에 그림을 연장해서 단어, 키워드를 모아놓으면 얘랑 성분이 똑같은 언어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을라야 잃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 하나 시어들에서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다 뭐냐? 제가 여기에 무수한 단어를 적어놨죠. 그것들이 다 이 시를 여러분이 만드는데 보조관념으로 아무데나 써놔도 어긋남이 없고 상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딱 보면 이게 동물성 같아요? 식물성 같아요? 식물성이죠. 그러면 이 식물성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 단어들은 다 식물성에 가까운 단어들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기묘한 이 그림 하나 시어들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문장 제가 아까 저기 그 대기실에서 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하고요. 자, 이번 이 그림 사진 속에 담긴 1차적인 특색을 먼저 살핀다. 밤하늘, 푸른 들판, 뭐 수북한 꽃, 뭐 크고 널찍한 화분 그거 아까 다 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제는 사진 밖의 것을 우리가 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여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저 커다란 화분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젖소 목장 건물 그 내부에서 송아지 2마리가 공중공중 뛰고 있는 중.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 꺼진 고요한 초원, 한낮에 젖소들이 뛰어놀고 뜯어먹는 그 초원. 세 번째, 오른쪽에 점점에 불이 켜진 작은 마을. 왜냐? 대개가 목장은 조금 지대가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아주 송이버섯처럼 올망정한 이마맞대고 있는 작은 마을. 그 다음에 멀리 교회. 다섯 번째, 어둠 속 흐릿한 십자가 전파. 여섯 번째, 목장으로 나있는 S자 모양의 오르막 흙길. 일곱 번째, 낮에 송아지를 사러 우시장에 간 아빠 또는 남편. 여덟 번째, 적재하면 송아지 2마리 싣고. 아홉 번째, 라이트를 켜고서 그 주변이 다 일반적인 그 틀판일 테니까 목장 냄새나고 하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깜깜하죠. 마을과 목장 사이의 길, S자 라인의 흙길. 거기를 그 조그맣게 후라시처럼 먼 데서 그 아빠가 트럭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보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 켜고 목장을 들어오는 거, 목장 주인의 찻소리를 듣고 개집에서 나와서 꼬리치는 누렁이도 있고. 자, 그러면 얼마나 평화로워요. 모든 게 다 식물성이죠. 네.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럼 볼게요.
이 사진으로 제가 시를 쓴다면 저는 제목을 어디까지 왔니?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왔니? 왜? 아빠가 정말 예쁜 송아지 선물을 들고 싣고 어디까지 왔을까? 언제 올까? 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춘기 소녀가 기다리고 있다고 쳤을 때 제가 한다면 어디까지 왔니? 그 다음에 사진 안과 밖에 떠도는 단어들을 그럼 최대한 모아봤을 때 첫 번째 아까 사진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 바깥에 있을 것 같은 직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은 3배예요. 3배. 그러면 여러분이 시가 안 써져.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무수한 단어에 앞뒤에 살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건 있죠. 동선을 정리는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 아빠가 송아지를 사갖고 오는 게 물론 일부러 전략상 맨 앞에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편적으로는 중후반에서 아빠가 막 예쁘게 행복한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배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순서가 개연성이 뭐예요? 상당히 아주 자연스럽게 있을 법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심사평이 그런 건 뭐냐? 억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개연성만 여러분이 동선을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아빠는 저 앞에서 이미 첫 줄에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저 끝에 가서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벌어졌잖아요. 장소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동선이 거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나오겠다 이런 게 느껴지죠? 대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되게 우리가 예측을 하듯이 예측 속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독자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게 해주고 나서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야 개연성이 확보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급조한 문장 몇 가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6번에 보면은 20페이지 6번. 먼저 그림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징을 간추렸어요. 그러면 밤하늘, 푸르다, 들판, 노랗다, 풍성하고 크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급조해 볼게요. 이 시 제목은 어디까지 왔니로 했다고 쳤을 때 밤하늘 뭐라고 썼냐면 검은 도화지처럼 뚜껑이 덮인 곳. 입체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원래 밤하늘이 뚜껑이 있어요? 없죠. 그죠? 만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감각으로 바꿔버렸죠. 어떻게 해요? 밤하늘을 보면서 검은 도화지처럼 뚜껑이 덮인 곳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심사자나 독자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켜주죠. 그 다음에 들판을 가지고 나는 그럼 뭐라고 쓸까? 들판은 어떻게 썼냐면 한낮에 데워진 들판이 인절미처럼 따뜻했다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들판에서 인절미라는 것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죠?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죠. 이미 여기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면 되죠. 한낮에 데워진 들판이 시루떡처럼 따뜻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요. 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를 놔주고 가니까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징검다리 건널 수 있잖아요. 시루떡처럼 따뜻했다. 호떡처럼 따뜻했다. 또는 호떡처럼 달콤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루떡, 인절미 그 단어 하나 바뀌는데도 또 엄청나게 달라져요. 얼굴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문장은 생물이에요.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 그 문장의 얼굴이 무지무지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게 되면 시 쓰는 게 너무 축복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세계를 내가 알고 이번 생에서 살고 갈까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크다. 자, 크다. 큰 그릇. 이 큰 그릇 때문에 크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크다라고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시가 되게 붙여야 되잖아요. 살을.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붙였느냐, 꽃들은 서로 겸손해서 무릎을 낮췄고 그만큼의 여백은 너와 나를 또 하나의 꽃으로 성장시킨다 라고 했어요. 서로가 이 꽃들은 누구도 앞에 안 나서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왜? 들어와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 가장 겸손한 모양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볼까요? 자, 7번 젖소목장. 자, 젖소목장. 그럼 여러분은 젖소목장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시를, 문장은. 저는 어떻게 썼느냐면 목장이 불을 끄면, 자, 초저녁 이제 밤이니까 불을 껐어요. 목장이 불을 끄면 풀벌레 소리가 형광빛으로 켜지고. 자, 목장이 불을 끄면 풀벌레가 등을 켜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낮. 21페이지 7번에 중간자 한낮 젖소들의 발밑에서도 초록물이 차오른다. 근데 그 초록물이 사실은 뭐예요? 풀이죠. 풀을 액체화시켰죠. 성분을 바꿨죠. 제가 식물을.
그런데 만약에 한낱 젖소들의 발밑에 풀이 자란다 이러면 뭐예요? 날것이죠? 일반 문장이죠. 그런데 초록 물이 차올라? 와, 왜요? 풀이 얼마나 연하고 신선하고 우거졌으면 초록 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일반 문장과 단지 물 하나만 바뀐 거죠. 물 하나,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 바뀐 것이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발 이 놀라운 것들을 매번 여러분이 느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 볼까요? 멀리 보이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S라인 흙길을 송아지 두 마리, 눈썹이 예쁜 송아지 두 마리 데리고 달려와요. 멀리 보이다를 뭐라냐? 아버지의 등은 멀리서도 잘 들리는 헛기침. 자, 그 다음 또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묶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나머지 가져가서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뒤에 그림 볼게요. 뒤에 그림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뒤에 그림을 보면 자 봅시다. 자, 아까 그림보다 여러분이 이게 더 익숙하죠? 여러분 현실에서 그죠? 이게 익숙해요. 여러분이 모든 사진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에요.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도 다 나무로 보였어요. 이 사람들도 다 인식의 전환인 거죠.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젊은 나무 또는 여성을 닮은 나무, 자전거를 타는 나무, 다 나무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사진 안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다 적고 사진 바깥에 있을 법한, 자 그러면 요거 상상력을 제가 여기까지 끌어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바깥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호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수. 그리고 멀리 이쯤에 아파트들이 조그맣게 보일 것 같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로 나오면 여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주차장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나오는 길의 옆에는 기념품도 팔고, 또는 뭐 도토리 밤 갖다 놓고 한대박 갖다 놓고 할머니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감 잡아왔어. 뭐예요? 조금 옆에 가면 불교 명상음악 테이프도 팔고 등글개도 팔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화면을 되게 어디서 보나요? 산사 관광지, 그렇죠? 큰 절 그런 입구 그런 데죠? 산문 입구 들어가는 데. 이건 외국 사진 같긴 한데. 뭐 굴에 화엄사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그런 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 신문에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아까는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여러 무리의 나무들이 인간도 나무처럼 저는 성장하고 나이 먹어가고 한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이걸로 불교신문 써봐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바꾸면 되죠. 뭐예요? 이분은 부처님이죠. 왜? 부처님은 안 움직이잖아요. 늘 그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는 부처님. 그래,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도 부처님. 그러면 이분들은 움직이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할까요? 그럼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리고 해탈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나무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다리고 포기하고 하면서 인내를 해야 여기까지 가다는 것처럼, 인간도 사람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인내의 연속이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이 나이가 될 정도까지 왔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내려놓고 많은 거에서 다리 부러져도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어디에 왔어요? 산책하고. 여기 뭐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기독교로 시로 엮을 거야. 엮을 수 있어요. 감람나무로 엮어도 되고 엮어도 돼요. 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들이 나무라면 이 작은 아이는 뭐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감이 안 와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손 들어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뭐죠? 나는 우리 부모의, 우리 부모가 처럼 자라면서 나라는 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뭐다? 이거는 어디 신문에도 먹힐까요? 농민신문에도 먹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해보세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명희 작가님 너무 멋지시죠?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귀한 자리였죠? 네. 네, 박수로, 큰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 가서 꼭 보시고 도전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저를 부족한데도 불러주셔서 오늘 보령의 하늘을 만날 수 있었고, 오늘 올라가는 동안에 보령에서 늘 야광빛으로 우러대던 귀뚜라미와 동행하면서 상경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시는 부작용이 없는 알약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아침에 뉴스 틀 겁나죠? 흉흉한 세상이에요. 그것을 저는 저부터 반성해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더 가능한 좋은 시, 건강한 시를 많이 써서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시가 더 많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어두운 골목에 램프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수업 시간에 무지무지 엄격하게 제가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 10명이 강도 하나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시 한 편이 강도의 10명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 쓰면서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상실이나 아픔 같은 거 있을 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시를 쓰면 절대 안 써지는 거 아시나요?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시가 안 써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가 써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용서되거나 용서하고 나서 시를 쓰거나 용서하지 않았는데 시를 쓰는 과정에서 용서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올라가야 돼요. 보령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이 훌륭하고 향기로운 시 많이 써주시기를 믿고 저는 보령을 맡기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김경희 작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